역할은 범죄자를 변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국민의 눈높이에서 봤을 때 과하다, 지나치다, 공직자를 하기에 부적절하다라고 판단을 하시면 국민의 뜻을 존중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조수진 후보께서 그 뜻을 존중한 것으로 알고 우리도 흔쾌히 그 뜻을 수용했습니다. 한민수 후보가 친명이면 경선 기회도 이때까지 안 좋겠습니까? 이제 겨우 기사회생해가지고 지옥에서 돌아와서 공천받으니까 이번에는 친명입니까? 진짜 친명이고 친명을 제가 봐주려고 했으면 어디 단수 전략 공천하든지 경선 기회라도 좋겠지 지금까지 그걸 빼놓고 있었겠습니까? 두 번의 기회로서 우리 당원과 우리 민주당을 지지하는 국민들께서 평가를 하셨기 때문에 검증 절차 과정에서 변호 이력을 검증하지 못한 건 사실입니다. 조수진 변호사는 배지를 그냥 주었다. 아 진짜? 돈을 벌기 위해서 노력을 했으면 좋았겠지만 그것보다는 저는 그래도 제가 좀 될 수 있으면 공감할 수 있는 변론을 펴고 싶고 그래서 의뢰인이 좀 저랑 좀 뜻이 맞는 사람이면 좋고 그런 편이더라고요. 네. 이재명 대표가 자기 조카가 잔인하게 자기 사귀던 사람의 가족을 죽였던 사안에 대해서 데이트 폭력이라고 말하고 그걸 변호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들의 생각은 이분 조수진 씨 하나가 특이한 게 아니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 겁니다. 네, 결국에 돌고 돌아서 제 옆에 늘 나와 계시던 한민수 대변인이 전략 공천됐습니다. 최석 의원님, 네. 그동안 참 복잡한 과정이 있었어요. 이 서울 네. 강북 을지역에서. 네. 지난 선거 과정에서도 이만큼 후보가 많이 바뀌었던 적이 있었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단언코 제가 보기에 헌정사에도 별로 없었던 단일 선거구였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사실 선거 후보 등록 그러니까 7시간 전에 사실은 했다. 이거는 굉장히 좀 이례적인 거죠. 그리고 네. 사실 이게 유권자들에 대한 예의냐 이런 부분은 또 충분히 논란이 될 수도 저는 있다고 봐요. 그런데 네. 저는 어쨌든 지금 정봉주 의원은 그 막말, 그다음에 조수진 의원은 변호 문제, 조수진 변호사는 그 변호 문제 때문에 결국은 악마했고 예. 제가 보기에 남은 하루 동안 정말 적절한 사람 찾기가 매우 어려워가지고 그동안 대변인으로서 좀 안정적인 이른바 브리핑을 하거나 검증을 해도 그다음에 무난할 수 있는 사람을 급박하게 안정적 요인으로 투입한 것 아니냐. 근데 과연 저 한민수 대변인이 친명이냐. 예. 어쨌든 그 대표를 굉장히 열심히 따라다니고 성실하게 수행한 대변인은 분명한데 과연 언론인 출신을 우리가 급하게 친명으로 분류할 수 있을지는 유권자들이 좀 판단에 맡기는 문제이긴 하지만 어쨌든 한민수 대변인으로서는 길고 긴 인내의 시간이 저는 어쨌든 그 성과를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민주당에서는 지금 후보가 2번이나 교체하고 낙마하는 일이 이번 서울 강북을 지역에서 벌어진 건데 여기에선 당 차원에서 아직 사과나 어떤 설명이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좀 비판이 나오는데. 이분들이 사실 법적인 문제는 없었던 분들이에요. 예. 윤리적 문제, 언론의 문제 제기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이 얼마나 지금 여론을 중요하게 생각하면 문제 제기에 대해서 공천한 사람들을 2번이나 바꿨겠어요. 그러면 이 사태의 원인이 당에서 검증이 부실하거나 이런 문제 때문이 아니고 좀 공세가 너무 가혹해서라고 보시는 건가요? 가혹했으면 저희가 버텼죠. 가혹했다 생각했다기보다 국민 눈높이에 맞추기 위해서 저희가 공천을 회수하고 다시 한 부분이고요. 어떤 그런 언행이나 그다음에 이런 발언이 법적인 문제가 없는데 이거를 저희가 다 기록해서 보기도 사실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그런 게 이제 경선이나 공천 과정에서 나와야 되는데 이게 좀 숨겨진 부분이 있고 또 그렇게 하다가 후보들이 경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약간 좀 시스템이 약간 좀 헝클어진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이 조수진 변호사뿐만 아니라 지금 울산 남구갑의 전은수 이 후보도 영입해 오신 분인데 이분도 과거 이제 성폭행 관련된 분을 변호한 이력이 있거든요. 근데 이분은 자진 사퇴할 생각이 전혀 없으시더라고요. 오늘까지 보니까. 하는 그런 어떤 제가 말씀을 듣지는 못했지만 일단 표면적인 얘기는 본인이 이제 고용 변호사다 보니까 회사 측의 어떤 법무법인의 지시를 따를 분이 없었다 이렇게 답변하시는데 제가 좀 내용은 더 봐야겠지만 사실은 이제 이런 부분에서 변호사의 직업적 특성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윤리적으로 어떻게 문제가 될지는 좀
이게 공천 과정에서 우리가 만들어 나가는 거지 법처럼 딱 무 자르듯이 할 수는 없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우리 그 조수연 후보라고 국민의힘 친일 발언했던 그분도 사실은 이런 문제가 터졌어요. 터졌는데 어쨌든 국민의힘이나 저희나 이런 변호사들의 수입 문제에 대해서는 좀 앞으로 기준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변호사들의 이제 수입 문제 그리고 뭐 성일종 의원, 조수연 후보의 어떤 여러 가지 과거 일본과 관련된 그런 발언들이 이게 지금 중도 유권자를 마음을 이렇게 다 흔들어 놓고 있는 건가 보죠? 논점을 좀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는데요. 조수진 전 후보 같은 경우에 지금 그 국민적인 비판을 받은 이유가 단순히 성폭력 가해자를 변호해서가 아니에요. 그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헌법상 기본권이기 때문에 누군가 변호를 해야 실현이 되는 겁니다. 네. 변호를 했다고 문제를 삼는 게 아니고요. 그 변론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얘기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초등학교 4학년 여자아이를 두고 어떻게 다른 성관계를 통해서 성병에 감염됐을 수 있다고 하면서 그 초등학생 여자아이의 아버지를 얘기합니까? 그거는 명백한 2차 가해이자 변호사 윤리장전에서도 금지하는 거예요. 변호사 윤리장전에서도 변호사는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서 진실을 왜곡하거나 허위 진술을 하지 아니한다라고 하고요. 재판 절차에서 의도적으로 허위 사실에 관한 주장을 하거나 허위 증거를 제출하지 아니한다라고 합니다. 근데 조수진 후보는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가 법조 윤리에, 직업 윤리에 따라서 변호했다고 하잖아요. 그 부분이 국민들의 공분을 산 거예요. 그거는 변론이라고 해도 해서는 안 될 얘기예요. 명백한 2차 가해고 허위 주장이잖아요. 우리 뭐 국민들께서 며칠 동안 다 보셨으니까. 그런데 지금 방금 우리 김지호 부대변인께서 법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조수진 변호사도 그 정도 되면 이건 변론이라고 해도 손해배상 사유일 것 같고요. 정봉주 전 후보도 마찬가지인 게 정봉주 전 후보 허위사실 공표 안 했습니까? 그 2018년에 그 막말을 하고 당사자께 사과했다고 했는데 당사자 누구한테 사과했어요? 그 하재원 중사한테 사과를 했습니까? 김정원 상사한테 사과를 했습니까? 그 중사 상사는 연락받은 적도 없다고 하는데 당사자께 사과했다라고 하다가 그분들이 연락받은 적 없다고 하니까 또다시 페이스북에 입장문 올렸잖아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고 하는데 다시 한번 언제 사과를 했어요? 그거는 법적으로도 허위사실 공표예요.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그렇게 물타기를 하시면 안 되고 지금이라도 이 잘못된 강북을 공천 과정에 대해서 국민들께 잘못했다고 사죄해야 되는데 지금 민주당에서 조수진 후보의 자진 사퇴를 받아들이면서 낸 입장문에도요. 거기 지역 구민들이나 국민들께 죄송하다는 말 한마디가 없어요. 이게 지금 민주당의 윤리의식의 현주소입니다. 저는 뭐 일정 부분 맞다고 봐요. 조수진 후보가 전 후보가 변호사 뭐 성폭행범을 뭐 변호했다. 이거 자체는 전 논란의 본질은 아니라고 봅니다. 네. 물론 뭐 피해자 가족 입장에서는 어떻게 저런 사람이 국회의원 나와 하겠지만 사실은 국민의힘에도 성폭행 관련된 변호를 했던 분들이 몇 분 계시거든요. 후보들 중에서. 그러니까 이거 본질은 아니다. 다만 조수진 후보가 이렇게 사퇴할 수밖에 없었던 그 원인은 아까도 얘기하셨지만 뭐 제3자 성폭행을 주장하면서 가족이나 다른 피해자들을 2차 가해를 한 부분이 있고 이게 민주당의 사실은 주된 지지층 중에 하나가 30대, 40대 여성층으로부터 많은 지지를 받아요. 이거 아이를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 특히 엄마 입장에서는 이런 얘기가 언론에 딱 나오면은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중도층에게 굉장히 이반을 가져올 수 있는 겁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민주당이 뭐 2번이든 3번이든 이런 잘못된 공천을 했다 그러면은 공천 취소하는 게 맞다고 봐요. 그런데 저는 아까 거기서 더 나가서 저는 사과도 할 필요가 있다. 지금 강북을 주민들이 사실은 후보가 2-3번 바뀌면서 상처를 입었잖아요. 네. 그럼 지금 이재명 대표가 여러 군데 돌아다니는데 저는 강북을 또 한번 가서 직접 주민들에게 저희가 더 신경 썼어야 되는데 죄송하다. 공천을 이렇게 자꾸 바꿔서 죄송하다. 우리 한민수 후보가 더 괜찮은 사람이니까 더 잘할 거다. 이렇게 좀 다독여주는 면은 어떻을까 하는 마음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네. 조수진 후보 논란은 이제 일단락이 됐고요. 그 자리에 이제 한민수 당 대변인이 전략 공천돼서 이제 또 한번 흐름이 어떻게 바뀌는지 좀 봐야 될 것 같고. 또 하나 민주당 내 총선 18일 앞둔 상황에서 제일 큰 리스크라고 해야 될까요? 이재명 대표의 재판 문제예요. 이게 이제 불출석을 계속하고 계시는데 법원에서는 이제 강제 구인도 그러면 검토할 수 있다. 이제 이런 강경한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게 국민 중도층에게는 또 어떻게 비춰질까? 이것도 한번 관심 있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 당 부대변인께서 먼저 앞서 설명했습니다. 얼마나 절박한 마음으로 총선을 뛰고 있냐는 이제 사례로 들었는데 일단은 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재판 과정에 충실히 임해야 되고 이재명 대표님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동안 사실 일주일에 당무를 하면서도 일주일에 3번
재판에 출석을 성실히 하셨고, 다만 지금 우리가 대선과 총선이라는 게 헌법기관을 선출하는 가장 큰 국민적 행사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원내 일당으로서 선거운동을 해야 될 의무도 있는 것이고, 지금 또 저희 당은 또 정권 심판이 시대 정신이라고 생각해서 올인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 대표로서는 77.77%의 지지를 받는 당 대표로서는 어떻게 하든 한 표라도 또 한 사람의 후보라도 살리기 위해서 정말 절박한 심정으로 어떤 재판, 개인의 어떤 그런 이번에 뭐 재판 유죄 받으시면 정치 생명 끝남에도 불구하고 그런 불이익을 감수하고 지금 선거운동에 매진하고 계시는데요. 이제 선거운동 기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이거 끝나면 아주 성실하게 재판에 임하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네,